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이제 8번이 이제 쌤들께서 좀 정리하셔야 될 게 많아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풀이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자, 그래서 다음은 루프 형태를 가진 배관의 평면도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배관의 형태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배관의 형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몇 가지예요? 배관의 구성 형태. 세 가지죠. 수교에서. 무슨 방식이 있어요? 트리 방식이 있죠. 트리 방식. 펌프에서부터 뻗어가고 뻗어가고 뻗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그 방식이잖아요. 맞죠? 트리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루프 방식이 있습니다. 루프 방식. 루프 방식은 지금 요런 거예요. 쌤들 루프가 고리거든요. 하나의 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리.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또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의 고리의 개념이 루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철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뭐가 돼요? 그리드 배관이라고 해서 격자 배관이 됩니다. 격자 배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마찰 손실에 대한 개념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에요? 트리 방식입니다. 트리 방식. 그럼 트리 방식을 기준으로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마찰 손실. 우리가 계산하는 거. 기본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뭡니까? 베르누이, 하겐 포아주엘, 달시, 하젠 윌리엄스. 요 네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수계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쓸 거예요? 하젠 윌리엄스죠. 맞습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저렇게 해서 트리 배관에서 우리가 계속 마찰 손실 계산하실 거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는 옥내수 하자는 잘 없던데, 스프링클러에서 거의 대부분 쌤들께서 계산하시는 게 저거잖아요. 트리 배관에서 하젠 윌리엄스 쓰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 루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못 쓰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그리고 써야 되는 공식이 생기는 겁니다. 안 쓰는 공식이라기보다 써야 되는 공식이 생기게 되고, 이 루프의 개념은 먼저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쌤들, 이렇게 그냥 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먼저.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그냥 끊으세요. 여기를 A 지점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흐른다라고 할게요. 물이. 그러면 A 지점의 압력이 5kg였어요. 그럼 B 지점은요? 죽었다 깨나도 5kg가 될 수가 없죠. 5보다 더 클 수도 없고 무조건 5보다는 작은 애가 생길 거잖아요. 가면서 뭐가 생겼으니까? 마찰 손실 압력이 생겼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번이라고 할게요. 4번. 아이씨,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제 정신 차리려고. 예, 4kg라고 할게요. 그럼 가면서 마찰 손실이, 예, 압력이 1이라는 숫자만큼 생긴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쌤들,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쌤들, 유량은 뭐가 되고요? 더하기 빼기. 아주 순수하게 적을게요.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성립이 되죠. 왜? 질량은 보존될 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압력은요,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는 뭐가 된다? 전달이 된다고 했어요. 전달. 그대로 전달의 개념입니다. 더하고 빼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쌤들, 요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 하나의 배관을 두 개로 뜯을게요. 요렇게 나누어요. 나누어서 위로 요렇게 한번 흘리고요. 밑으로 한번 흘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의 거리, 2번의 거리, 1번의 구경, 2번의 구경, 1번의 거칠기, 2번의 거칠기 다 똑같다고 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생기는 손실과 여기서 생기는 손실이 어떨까요? 당연히 같죠. 이까지는 이해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러면 쌤들, 요 경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서 손실이 얼마예요? 지금 예시로 하면 1이죠. 1. 1만큼의 손실을 입은 거예요. 밑으로 가도 얼마예요? 1만큼의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얘가 합쳐져서 얘가 3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압력은 요로도 전달이 됐고 요로도 전달이 됐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손실과 이 손실이 합해져서 얘가 깎이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쌤들. 먼저.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머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쌤들, 얘를 수평 배관으로 생각하세요. 왔어요. 옆으로 갔고, 옆으로 갔어요. 요렇게 가요. 수평입니다. 얘를 물만 채워놓고 흘리지 마세요. 흘리지 말고 딱 생각해 보세요. 요 지금 배관 중심의 압력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똑같죠? 수평선상의, 평행선상, 수평선상에 있는 모든 지점의 압력은 동일합니다. 이 정력학에서 나오죠. 그럼 얘들의 압력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흘렸어요. 흘리니까 여기에서의 압력이 점점 깎이죠. 깎여서 여기로 도착할 거라고요. 그게 지금 1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쪽으로도 1만큼 깎였죠. 그럼 여기에 지점은 5였잖아요. 5에서 1만큼 깎였으니까 얘가 4가 될 것이고, 얘도 5에서 1만큼 깎였으니까 4가 될 거잖아요. 이 둘 다 손실이 1이라고 해서 얘 3이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대로 전달만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를 요렇게 길게 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 지점의 구경, 2번 지점의 구경, 1지점으로 이동하는 거리, 2지점으로 이동하는 거리 다 틀리고요. 배관의 거칠기도 다 틀리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4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쌤들 1번으로 가는 A의 손실이 얼마일까요? 당연하죠. 1입니다. 2번으로 가는 손실은요? 똑같습니다. 1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 상황이 똑같을 때는 이해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구경이 달라지고 거리가 달라지고 거칠기가 달라지면 쌤들께서 손실이 막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멀어졌으니까 쌤들 여기서 쌤들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을 흘리면 어디로 잘 흘러갈까요? 1번으로 잘 흘러갈까요? 2번으로 잘 흘러갈까요? 1번으로 잘 흘러갑니다. 1번으로 잘 흘러간다는 것은 아까 동일할 때는 동일한 유량이 흘러갔겠죠. 근데 1번으로 잘 흘러간다는 것은 2번보다 양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양이 많으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는 짧아졌어요? 2번에 비해서 거리는 짧아졌잖아요. 거리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손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자, 이거는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얘는 유량이 작은 대신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관내에 적용된 에너지는. 얘가 5고 얘가 4면은 여기에서 손실은 무조건 1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말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개념. 다 지울게요. 루프 배관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하는 건 루프입니다. 지금 격자가 아닙니다. 자, 루프 배관에서는 첫 번째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는 양을 Q라고 하고요. 여기로 나가는 양을 Q1, 여기로 나가는 양을 Q2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봐도 되고,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봐도 되고, 다시 얘가 뭘로 나가겠어요? 질량은 보존될 거니까 Q로 나가겠죠. 그러면 Q는 Q1 플러스 Q2가 되는 겁니다. 되셨고요. 두 번째, 뭐가 보존된다고요? 관내에 적용된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어디로 도망 안 간다고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번에, 자,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럼 외워야 됩니다. 자, 요 지점의 압력이 제가 4라고 했어요. 4. 그럼 얘가 들어오는 압력과 얘가 들어오는 압력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한 지점의 압력이 어떻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쌤들 무조건 같다. 안 되면 법칙처럼 외우세요. 1지점, 2지점의 압력은 같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으로 해서 1지점에 생기는 마찰 손실 압력과 2지점에 생기는 마찰 손실 압력이 어떻게 해요? 같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루프 배관의 기본적인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루프 배관에서 뭘 구하라고 하느냐? 문제 조건에서 뭐 구하라고 하던가요, 쌤들? 분배 유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Q1을 구해보고 Q2를 구해봐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요 두 개거든요. 그러면 1번에 있는 개념으로 유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유량이 안 뽑히죠. 얘는 다 주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얘 문제도 200이죠. 예, 전체 유량은 무조건 주어집니다. 전체 유량은 무조건 주어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분기된 유량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공식에 미지수가 두 개니까 안 풀리죠.
그럼 다른 식을 뭐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풀릴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활용하는 게 얘라고요, 얘.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Q1이 됐든 Q2를 미지수로 잡든 Q1을 미지수로 잡든 Q2를 미지수로 잡든 뭐 해야 된다? 미지수를 한 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요 공식이 아니죠. 요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쌤들 여기서 바로 정리 이미 다 해보셨지만 이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이 두 개예요. 두 개. 아까 우리 제가 마찰 손실 공식은 4개라고 했는데 베르누이는 여기 쓰지도 않아요. 접목될 수도 없고. 자, 베르누이 안 씁니다. 하겐푸아조일 안 씁니다. 직관 아니에요. 못 써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하젠 윌리엄스를 이용하는 거. 요게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제. 하젠식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식을 쓸 수도 있어요? 맞지는 않지만 원칙적 취지에. 왜? 달신 직관에만 주로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지만 달시로 풀어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럼 루프 배관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할 건데 그때 마찰 손식으로 활용된 공식이 몇 개다? 두 개다. 하젠이 있고 달시가 있고 요 둘 중에 하나로 풀어내라고 한다고요. 요까지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 추가 설명 몇 개 더 드려야 돼요. 자, 요거 켜놓고 할게요. 요거 켜놓고. 결국은 분배유량이고요. 매분 200리터라고 했으니까 얘가 200lpm이 됩니다. 자, Q1의 유량 구하라고 하고 Q2의 유량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쓸게요. Q는 Q1 플러스 Q2. 되시겠죠? 그럼 여기 Q가 200이라 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델타 P1은 델타 P2. 그럼 여기에서 달시도 쓸 수 있고 하젠도 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조건에 보니까 뭘 쓰라고요? 하젠 윌리엄스 쓰라고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1지점에서 생기는 손실값 바로 정리할게요, 쌤들. 지금 공식을 보시게 되면 6.95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쌤들 C의 1.85 곱하기 D의 4.87 분의 Q의 1.85 곱하기 L. 이게 지금 조건에 주어진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아래 첨자로 전부 다 1을 붙일게요. 1번 지점으로 흐르는 애들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지점을 바로 쓸게요. 밑에 6.05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 1.85 D의 4.87 Q의 1.85 곱하기 L. 똑같은 공식이고요. 여기서 아래 첨자로 2를 붙이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얘들을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날릴 수 있는 애는 지금부터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1번 조건의 공식 맨 끝에 보면 C 조도계수값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그럼 얘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100으로만 준 거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조건 루프가는 아연 도금 강간으로서 안찌르면 모두 27mm다. 그럼 얘도 27, 얘도 27. 계산할 필요 없이 날리고. 되셨죠? 그 다음에 날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Q1, Q2는 다를 것이고 L1, L2도 지금 그림에서 다르니까. 그런데 6.05 곱하기 10의 4승의 개수도 똑같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날립니다. 되시겠죠?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게 Q1의 1.85승 곱하기 L1, 우변에 남아있는 게 Q2의 제곱, Q2의 1.85승 곱하기 L2가 남아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풀 수 있는 건 L1, L2입니다. 맞죠? 자, L1은 보시게 되면 밑에 3번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요까지가 A에서 1번이 얼마입니까? 자, 3m입니다. 그리고 1에서 2가 10m. 2에서 B가 얼마예요? 2m. 자, 여기 A에서 3으로 내려갑니다. 얼마입니까? A에서 3이 6m. 그리고 10m. 4에서 B가 7m. 자, 그리고 4번 조건을 보셔야 돼요. 루프 배관에 접속되어 있는 하나의 엘보의 등가 길이가 얼마다? 1m다. 그리고 T 부분의 등가 길이 무시한다. 자, T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엘보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럼 L1은 수치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 3m, 10m, 2m, 15에다가 1m, 1m. 그럼 17이 나오네요. 그리고 L2는 그대로 하시게 되면 얼마? 25가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Q1의 1.85승 곱하기 17. 뭐 앞에 빼도 되고요. 그리고 Q2의 1.85승 곱하기 25.
그러면 쌤들 여기서 이제 자유자재죠. 쌤들께서 Q2는 해도 되고 Q1은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Q1으로 할게요. Q1의 1.85승은 17 넘어가면 되니까 숫자끼리 묶습니다. 곱하기 Q2의 1.85승. 근데 우리는 Q1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쌤들 각 인자에다 뭐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85분의 1승씩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1.85분의 1승 하니까 날라가고 결국은 수치로 남는 게 얼마예요? 17분의 25 전체의 1.85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쌤들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중간 과정 맨 밑에 보시게 되면 Q1은 얼마로 나왔어요? 1.23 Q2로 나왔죠? 그럼 얘가 1.23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어낸 게 Q1이 1.23 Q2가 됐으니까 Q1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네요. 맞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식을 쓰게 되면 200은 1.23 Q2 플러스 Q2가 되니까 얘는 1이 있는 거죠. 2.23 Q2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Q2가 나옵니다. 그럼 Q2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00에서 빼면 되죠. 예. 그러면 Q1, Q2가 나오게 되는 아주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요 문제는 선생님들 무조건 풀이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좀만 더 합니다. 선생님들 재밌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자, 이제 달시로 푸는 걸 볼게요. 달시. 얘가 밑에 있는 그 하젠식이 아니라 달시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1번 지점의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F1 D1분의 L1 2G분의 U1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F2 D2분의 L2 2G분의 U2의 제곱. 자, 관내에 적용되는 중력 가속도는 뭐 1, 2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보니까 G1, G2가 없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으로는 쟤를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Q가 없어서. 달시에는 Q가 없잖아요. Q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Q를 가질 수 있는 인자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U입니다. 이 U라는 애는 결국 A분의 Q거든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달시를 이용한 이 루프 배관의 풀이에서는 U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A분의 Q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이 되게 조금 한 번만 해볼게요, 쌤들. 2G분의 A분의 Q의 제곱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정리하는 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2G분의 A가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Q의 제곱. 귀찮죠?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그러면 4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2G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4Q의 제곱. 풀어냅니다. 얘는 16Q 제곱의 파이 제곱 D 4승. 다시 2G. 그럼 얘는 1분의 2G. 그럼 요거 두 개 같은 거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풀어내면 2G의 파이 제곱의 D의 4승 분의 16의 Q 제곱. 이 다소 이제 이항이 정리가 아니고 분수 정리하는 게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귀찮은 작업.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냥 쌤들을 귀찮게 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달시는. 이해되셨습니까? 귀찮은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젠식은 쉬워요. 앞으로도 계속 쉬울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달시에서는 선생님들 뭐만 하나 캐치하신다. Q가 없어서 U 대신에 A분의 Q가 들어간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풀리는 겁니다. 되셨죠? 다 했어요. 선생님들 요때 나왔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요런 거였거든요. 7점이나 줬고요.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자, 바로 볼게요. 얘는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세경로입니다. 쌤들 루프라는 거에 기준점을 둬야 되고요.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이 법칙은 아까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오는 손실이나 가운데 손실이나 밑에 손실이나 전부 다 뭐하다? 같다가 돼야 되죠. 그게 아니면 여기에 압력이 다 틀어질 거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요 지점의 압력은 하나다. 맞죠? 요 지점의 압력도 하나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요 개념의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된다? Q1, Q2, Q3가 전체 Q가 되고 델타 P1, 델타 P2, 델타 P3가 어떻게 된다? 다 같다. 그럼 미지수가 3개네요. 그러면 방금 제가 했던 작업을 몇 번? 2번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요 관계를 이용해서 Q1은 몇 Q2? 되시겠죠? 요 관계를 이용해서 Q3는 몇 Q2? 정리하는 게 가장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Q1 자리에 몇 Q2? Q2 자리에는 그대로 Q2. Q3 자리에는 몇 Q2? Q2가 나오겠죠? Q2 나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쌤들 마음대로. 여기 집어넣으면 Q3. 여기 집어넣으면 Q1. 맞죠? 방금의 계산을 몇 번 하는 거? 2번 하는 거. 요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되셨습니까? 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됩니다, 쌤들. 이제 루프 배관 해석에서 하디크로스법이라는 걸 볼 건데요. 기출이 이미 됐죠. 근데 기출이 엉성하게 됐어요. 요게 이제 20회 때 나왔습니다. 5년, 이제 4년 정도 돼 가는데요. 요까지 맞아요. 예, 요까지. 개념 쓰는 거죠. 유체역학적 기본 원리 3가지. 그래서 뭐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그대로 들어가고 3번은 사실 조금 뭐 저자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하디크로스 법에서는 하젠 윌리엄스 식을 씁니다. 하젠 윌리엄스. 예, 그래서 하젠 윌리엄스 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디크로스 하는 방식이 막 쭉 단계가 다 있죠. 요게 이제 사실은 시중에 이때만 해도 관리사 서적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다가 뭐 요 문제 나오고 이제 조금 그렇게 되는데 기술사에서 보통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번째 문제가 그냥 우리 방금 좀 전에 보신 문제 똑같은 거죠. 개념이 맞죠? 예,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 문제는 그냥 다 똑같다 해서 풀이하는 문제였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하디크로스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까지는 다 나왔고, 하디크로스법의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풀이 방법. 어떨 때 쓰게 되냐면, 요런 겁니다. 방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는 괜찮아요. 왜? 점 2개로 만나지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절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점에서의 압력은 하나거든요. 하나. 그 하나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같다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배관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만 간단하게 선 하나만 껐는데 이제 문제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루프가 2개죠, 지금. 요 루프가 하나 있고, 요 루프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루프가 2개 이상 합쳐지면 격자예요, 격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하기가 엄청 힘들어진다고. 복잡해요. 그래서 하디크로스법, 그 하디크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격자형 배관 방식 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수리 계산 가능하겠습니까? 수리 계산 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릴걸요. 저도 안 해봤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하디크로스법을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합니다. 격자형 배관 방식은. 그런데 어디까지는 수리 계산으로 보통 시험에 나오냐면 요런 거 2개의 루프 구간 요런 거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기술사 시험에서도.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계산도 서너 차례를 가져가야 돼요.
그럼 이 관리사 시험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끝나는 계산은 안 나와요. 딱 2번 계산하는 것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쌤들. 이 지금 보셨지만, 자, 넘어갈게요. 이 밑에 요런 유형의 문제는 이미 2~3차례 나왔단 말이죠. 이미 3가지의 경로를 가는 거는 이미 2~3차례 나와서 우리 쌤들께서 다 할 줄 아세요. 다 할 줄 아시는데 하디크로스법에 대한 계산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교재 잘 없으니까. 그래서 쌤들 이거는 제 자료에 있는 건데요. 제 자료에 있는 것들은 다 업로드 시켜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만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더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 저도 어디서 좀 발췌한 겁니다. 하디크로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유체역학적 가정 언제 쓰는지, 자, 이것만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루프나 그리드 배관 격자이죠. 요거 배관 해석할 때 하디크로스법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유체역학 가정은 아까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 연속의 원리,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원리, 그리고 하저 윌리엄스식을 쓸 거다. 그리고 계산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는 이미 시험에 나온 거죠. 아까 그 단계가 중간에 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얘가 저는 다시 나올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쌤들께서 실제로 뭐 한다?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 계산을 할 건데, 요런 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하디크로스 계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하디크로스 이외의 루프 배관에 그냥 마찰 손실 갖다로 계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왔고, 기사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하디크로스법에 대한 계산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배관경은 전부 40mm고 배관 부속 무시하고 하전 윌리엄스식 쓰는데 약식으로 쓰네요. 6 곱하기 10의 5승의 100제곱 D 5승 Q제곱의 L. 그리고 여기 루프 배관이 있습니다. 루프 배관이 있는데 이쪽으로 700이 들어와요. 700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다가 200 빠지고 쭉 가다가 100 빠지고 나머지 애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한다? 각 구간의 유량을 구해보는 겁니다. 각 구간에. 그러면 쌤들 우리는 지금 뭘 했냐면요, 아까 풀이한 거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Q는 Q1 플러스 Q2 해가지고요, 델타 P1하고 델타 P2가 같다라는 개념을 가졌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 경로에서 가지는 손실이 같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얘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700이 들어오죠? 유량을 임의로 분배하는 거예요. 쌤들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들을 어떻게 해요? 같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같다 해서 여기 바로 집어넣는 게 간단한 계산의 루프 계산. 그냥 싱글 루프에서 간단한 계산은 이걸로 끝내시면 된다고요. 근데 하디크로스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유량을 먼저 가정을 한다고요. 가정을.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해요? 같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같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면 지금 싱글 루프에서는 얘를 쓰지 하디크로스를 안 쓸 거잖아요. 얘를 쓰면 더 쉽지 굳이 하디크로스법을 써가지고 오차 보정해 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면, 루프가 2개 이상이 되면 그때는 얘 개념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하디크로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제를 가지고 하디크로스법의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뭐 개요 있는데 하디크로스 계산입니다. 1차 계산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쌤들. 귀찮아도 한 번은 해주세요. 그리고 딱 제가 봤을 때 이 예제에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아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1번에서 2번 구간. 그래서 1번에서 2번 구간의 등가 길이, 여기서 등가 길이는 전체 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8m, 2m, 10m, 10m. 부속 손실 무시. 엘보 이런 거. 엘보가 2m다. 2m 집어넣으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LC라고 나오는데, 이 Friction Loss, 뭐, Coefficient,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마찰 손실 계수예요. 마찰 손실 계수. 근데, 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 그대로.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5승에 100제곱에 D 5승 곱하기 Q제곱 L 돼 있잖아요. 하젠 윌리엄스 공식입니다. 여기서 쌤들 뭐만 빼시면 된다? Q만 빼시면 돼요. Q만. Q 빼고 계산기 누릅니다. 이게 FLC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요 다 칸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유량이 나와 있네요. 이 유량은 쌤들 어떻게 된 거다? 임의로 분배하신 거예요. 임의로. 가정. 그러면 쌤들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예제로 시험에 나왔다. 이 표는 저는 나와 있을 거라 보고요. 유량도 나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FLC를 채우고 손실을 채우고 이걸 채우고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채우라고 안 할걸요. 제 생각에. 중간에 빈대를 한 5개 만들 거예요. 빈대를. 빈칸을. 그래서 쌤들한테 채우게 하는 개념으로 시험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 이거 표를 다 그리고 다 계산하려면 엄청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임의로 분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쌤들 너무 쉽죠? 700이 들어왔어요. 아, 그럼 난 모르겠다. 350 빠진다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350이 흘러가는데 200이 빠졌죠? 그럼 여기로 얼마 흘러가요? 150 흘러가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50.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이 빠졌네요. 그럼 얼마예요? 50이네요. 50. 근데 여기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방향이 있죠. 얘가 얼마예요? 350이에요. 350. 근데 쌤들 딱 요렇게 시계 방향은 플러스로 반시계로 돌아가는 애는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반시계 뭐 시계 방향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잡고 반대로 흐르는 애들은 마이너스를 잡아야 그 합계가 0이 돼요. 손실이. 그렇기 때문에 부호의 방향에 주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적혀져 있을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다 적혀져 있고 우리 쌤들께서는 요것만 귀찮게 계산기 여러 번 누르는 거죠.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L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얘들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처음에 한번 탁 치고 계산값 여기 바로 적으시고 커서 이동해가지고 L 지우고 다시 L만 적고 엔터 탁. 뭔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다 다시 치면 안 돼요.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은요. 1, 2 구간만 먼저 예를 들게요. 그럼 여기에서 얼마의 값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정한 유량 350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제곱이 들어가야죠. 얘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제 얘만 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쌤들 요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하젠 윌리엄스의 방식을 그냥 끊어 놓은 거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간별로 다 손실을 구했어요. 자, 개념만 설명하는 거니까 좀 크게. 자, 그럼 마찰 손실 1, 2, 2, 3, 3, 4, 4, 1 구간에서 마찰 손실이 나왔어요. 근데 부호가 반대인 방향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의 양의 값, 얘들의 음의 값. 그럼 얘들을 합쳤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제로가 나오는 게 이상이라고요. 이상적인 계산. 근데 이 값을 얼마로 본다? 플러스 마이너스 0.035 kg 포스퍼 제곱센치 이내에 들어가면 계산 종료. 되셨습니까? 이런 것도 조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쌤들께서 외우실 값은 굳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깝잖아요. 맞죠?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하다 치면 그냥 계산 그만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뭘 한다? 계속 반복 계산한다고. 반복 계산. 유량 설정해 놓고 계산해보고 유량 보정하고 다시 계산하고 이 개념이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쌤들 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0.035보다 더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다시 계산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마찰 손실을 유량으로 나눠야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마찰 손실을 유량으로 나눠야 돼요. 앞에 다 있죠? 0.7177 나누기 350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얘 나오죠? 얘 나오죠? 그리고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 나누니까 무슨 값? 양의 값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양의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의
합계를 구해야 돼요. 합계. 시그마 들어간 거 다 합계. 그럼 얘를 왜 구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DQ가 보정유량입니다. 보정유량. 이 보정유량 구하는 공식이, 자,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야 됩니다. 공식이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손실 합계 나누기 1.85 곱하기 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P 나누기 Q 합계. 자, 요 공식을 하나 외우시는 겁니다. 요 공식.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오늘 가서 자료 다 다운 받으세요. 그 안에 다 자료 다 있는 거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FLC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나누니까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냥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기로 누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찰 손실 합계를 얘 0.135를 여기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시는 거예요. 계산기 누르시면 저절로 요 값이 나온다고요. 얘가 뭐라고요? 보정유량이라고요. 보정유량. 이거 유도하시면 안 나와요, 선생님들. 이 공식만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출제해내면 여기를 비워놓겠네요. 맞죠? 그리고 요 뒤로 비워놓겠죠. 여기에 뭐 하나라도 주면 앞에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요 뒤로 다 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보정유량을 구합니다. 그럼 빼기 13.54니까 350에서 13.54를 빼니까 얘가 나오는 거예요. 150에서 13.54를 빼니까 얘 50에서 13. 예. 쟤는 마이너스 350이죠. 그럼 마이너스 13.54니까 마이너스 363.54. 부호만 맞춰서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량이 다시 보정된 유량이죠. 이 유량으로 재차 계산하는 거예요. 재차 계산. 그러면 내려갑니다. 자, 보정된 유량 내려왔죠? 그리고 아까 FLC는 다 구해놨잖아요. 얘는 변하지 않잖아요. 맞죠? 이 유량을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FLC라는 애를 따로 빼서 계산을 먼저 시킨 거예요. 얘가 계속 곱해지려니까 새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 제곱으로 곱해지면 얘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 구간으로 손실이 다 나오겠죠? 다 뽑아내보니까 이제 손실이 얼마다? 0.0078이라고요. 그럼 0.035 kg force per 제곱센치 이내로 들어가면 계산 종료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끝난 거예요. 그럼 유량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자, 하디크로스법 계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림, 싱글 루프, 단순한 루프 그림 하나 정도 나올 거고요. 그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뭐 할 거라고요? 표를 만들어서 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을 비워 놓을 겁니다. 그 중간중간. 그래서 문제를 대비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주의하시라는 거 두 개만 주의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보로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유량 보정치의 공식. 요것만 하시면 똑같은 개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번거롭고 지금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싱글 루프에서는 Q는 Q1 플러스 Q2, 델타 P, 델타 P2 같다로 푼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격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걔로 풀이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하디크로스로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예상으로 뽑고 있는 거라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로 가보세요. 요 문제 8번. 이 8번 문제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제가 했어요. 자, 수리학 8번의 하디크로스법 풀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쌤들, A, 1, 2, B가 위로 가는 거죠.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위로 가는 거. A, 3, 4, B가 밑으로 가는 거. 그럼 등가 길이 17. 밑으로 가는 거 25. FLC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저는 있는 공식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여기 6.05 곱하기 저는 10의 5승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책엔 4승이죠? 요거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10의 5승으로 갔다라는 건 마찰 손실 압력이 kg force per 제곱센치인 거죠. kg force per 제곱센치로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C에 1.85 곱하기 D에 4.87 Q에 1.85 얘로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기본 공식 6.174 곱하기 10의 5승이죠.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 그래서 C 값에 100 집어넣고요. 여기서 27mm라고 했어요. 27에 4.87 집어넣고 등가 길이까지 넣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쌤들 보기 싫어서 2.24에서 끊으려다가 그냥 숫자를 다 적어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려고. 뒤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뽑아냈고 밑에 있는 애 똑같이 뽑아냈어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유량은 제가 임의로 분배한 거예요. 200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위로 시계 방향이니까 100, 밑으로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100 잡아준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제가 임의로 분배한 거. 그래서 마찰 손실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합계가 마이너스 값이 더 커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보호 달고 적어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0.035를 넘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0.035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035 이내로 들어오면 끝인 거예요. 근데 얘는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계산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찰 손실을 Q로 나눈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얘로 나눈다고요. 얘를 얘로 나눈다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플러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나누면 플러스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DQ 값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공식이 1.85분의 요 값의 합계 분의 마이너스 달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달고 손실 합계.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온다고요. 이게 보정유량입니다. 보정유량. 그러니까 보정유량 적용하니까 110.29 뭐뭐뭐뭐 마이너스 89. 뭐뭐뭐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정유량 뽑아냈으니까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똑같은 계산을 하니까 얼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값이지만 0.0045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0.035 이내에 들어갔네요. 그럼 끝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Q1의 유량이 얼마인 거예요? 110.293 뭐. 그리고 Q2의 유량은요? 이제 마이너스 띄면 되죠. 예. 우리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손실을 맞출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유량은 없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89.7 뭐. 그럼 쌤들 답 한번 보세요. 답. Q2가 89.69 나오죠? Q1이 110.3 나오죠? 그 나오잖아요. 똑같이. 근데 훨씬 더 번거롭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걸로 푸는 거라고. 요걸로. 싱글로 푸는. 하지만 자, 격자형 배관 방식 또는 싱글 루프라도 무슨 법을 적용해서 하디크로스 적용해서 풀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해본 거고. 자, 정리할게요. 자, 하디크로스는 다시 한 번 더 싱글 루프든 어떤 루프든 루프 배관 루프 두 개이면 격자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쌤들 기술사 서적도 한번 보시면요, 요 배관 이상은 계산한 거 잘 없어요. 루프 두 개 붙여놓은 거 외에는 계산한 게 잘 없어요. 그 이상 붙어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개까지 한 개짜리도 안 나왔는데 두 개짜리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리고 두 개짜리는 엄청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산을 몇 차례 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싱글 루프로 하면서 이 표를 하나 주어지고 빈칸 채우게 하는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들께서 이 제 자료 요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준비만 한번 해보시는 걸로, 준비만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이 너무 길었죠. 중요해서 그랬어요. 중요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단락 하시고요. 쌤들 49번으로 갈게요. 49번.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고 해요.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주철 관로망에서 A 지점에서 0.6 유량으로 물이 들어와서 B, C 지점에서 각각 0.2, 0.4의 유량으로 물이 나갈 때 관 내에서 흐르는 물의 양 Q1, Q2, Q3는 각각 얼마인가? 관로가 길기 때문에
관마찰 외에는 외 손실은 무시하고 D1, D2의 관마찰 계수는 요렇고 D3, D4의 관의 마찰 계수는 요렇다. 그리고 내경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죠. 뭐로 풀으래요? 달시로 풀으래요. 달시로. 그럼 쌤들 방금 기억해 보세요. 얘가 지금 요렇게 들어왔어요. 흐르는 방향이 지정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는 요렇게 나가는 거고 하나는요 위로 와서 일부 빠지고 나머지 애가 요렇게 가네요. 그럼 방금 제가 하디크로스 예상 문제로 본 거랑 똑같죠? 와서 200 빠지고 50 빠지고 여기로 와서 또 얼마 빠지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를 굳이 하디크로스로 보자고 하면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면 구간을 봐야 되고요. 등가 길이를 봐야 되고요. FRC를 봐야 되고요. 유량을 봐야 되고 손실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구간의 개념을 봤을 때 얘는 세 구간이죠. 유량이 3개니까 A에서 B 구간이 있고요. B에서 C 구간이 있네요. 그 다음에 A에서 D 거쳐서 C로 가는 게 있네요. 등가 길이는 그냥 막 보면 되겠죠. FLC 계산하면 됩니다. 하젠 윌리엄스. 근데 달시로 쓰래요. 의미는 없죠? 유량은 임의로 분배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AB에 있는 손실값은 방금 풀이처럼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얘는 반시계로 돌아가죠? 그러면 얘의 값은 뭐가 돼요? 플러스 델타 P1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플러스 델타 P2죠. 시계. 얘 혼자 반시계 마이너스 델타 P3. 그럼 얘 합계가 우리는 사실은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로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풀려고 하면 얘 자체를 어떻게 해요? 넘기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델타 P1 플러스 델타 P2 마이너스 델타 P3가 사실은 0인 거잖아요. 지금 얘를 넘기는 거죠. 그럼 델타 P1 플러스 델타 P2가 뭐가 되는 거? 델타 P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요게 돼야 된다고요. 요게 1번 플러스 2번 손실이 몇 번 손실이다? 3번 손실이다. 요걸 알아봐요. 요걸. 되셨습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의 개념으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좀 복잡해요. 이게 달시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자, 첫 번째 조항입니다. 0.6이 들어와서 얼마로 빠졌어요? Q1으로 빠졌고 Q3로 빠졌네요. 그래서 요렇게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0.6이 들어와서 Q1과 Q3로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애들을 볼게요. 얘를 보게 되면 Q1이라는 애가 0.2랑 Q2로 빠졌네요. 맞습니까? Q1이라는 애가 와서 0.2 빠지고 Q3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Q2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식 정리했네요. 얘는 Q2로 정리했네요. 얘를 넘겼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게 0.4라는 애가 뭐예요? Q2 플러스 Q3가 되겠네요. 그럼 이 관계를 먼저 적어 놓으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괄호가 잘 없어서 쌤들께서 보기 힘드신데 괄호를 치세요. 얘가 1번 지점 손실. 요 플러스에서 요 애가 2번 지점 손실. 마지막에 3번 지점 손실. 맞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요 애는 그냥 풀이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네요. 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달시에서는. U를 뭘로 바꾸기? 그냥 쉽게 Q로 바꿔야 돼요. Q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Q를.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얘를 식 정리를 한 거예요. 요렇게. 식 정리하는 거 쌤들 아까 제가 해드렸죠? 얘 분의 얘 뭐 해가지고 얘 다 정리했잖아요. 했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간소화되면 요 식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쌤들 요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식이 됐고 세 번째 요 식이 됐어요. 되셨습니까?
간소화한 겁니다. 요 과정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수치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수가 Q1이 있고 Q2가 있고 Q3가 있네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인가요? 안 풀리죠. 미지수 3개니까.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Q1은 그대로 냅두고요. 아까 우리 얻은 관계에서 두 번째 관계를 보시게 되면 요 애가 하나 보이시네요. 요 애. 맞습니까? Q2라는 애가 뭘로 표현될 수 있다? Q1-0.2 되셨습니까? 관계는 필요 없고요. 그럼 Q3는 요 처음을 써야 되네요. 0.6이 Q1 플러스 Q3네요. 맞죠? 0.6 마이너스 Q1이 되는 거죠. 그럼 Q1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니까 자, 여기 Q1 그대로 떨어졌고요. 여기는 무슨 자리가 들어간다? Q2가 들어가잖아요. Q2 자리에 Q1-0.2가 들어갔다고요. 아까 그 관계 정리에 대해서. 그리고 요게 뭐라고요? Q3라고요. 그럼 선생님들 Q1이라는 미지수 하나로 정리된 식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것만큼은 그냥 솔브 쓰세요. 선생님들. 계산 과정 엄청 깁니다. 이 중간에 인수분해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들 혹시나 수학에 내가 자신이 있어서 난 저거 풀 수 있겠다 하면 풀이하세요. 근데 엄청 길걸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솔브 치시면 됩니다. 솔브. 자, 요 문제는요. 사실은 개념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개념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사실은 달시의 개념보다 좀 하디크로스의 계산으로 나오면 더 조금 좋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문제가 계속 기사에 나오거든요. 희한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6점 줘요. 6점. 그래서 관리사에서도 나오게 되면 굳이 뭐 높은 배점으로 보다는 중간에만 솔브를 써서 정리하는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쌤들 8번으로 가서 정리만 하고 9번 넘어갑니다. 자, 8번에 쌤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루프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루프 배관이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싱글 루프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계산. Q1은 Q1 플러스 Q2는 Q3. Q1 플러스 Q2는 Q. 전체 Q. 그리고 델타 P1이 델타 P2와 같다. 이건 3가지 경로 이상 안 나와요. 혹시 4가지가 나온다 한들 한 점에서 만나면 뭐 어떻다고요? 전부 다 갖다 놓고 풀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요 개념은 지금 몇 차례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루프 플러스 뭐까지 격자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격자까지 못 가요. 사실 더 깊은 공부, 더 많은 공부, 더 오래 걸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싱글 루프로 무슨 계산? 하디크로스 계산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자료가 있습니다. 제 자료를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풀이법 정도 그 안에 있는 예제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느낌 가지시고 준비하면 끝.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